향을 안 피우고 절이 되나? 굉장히 도발적인 주제입니다. 향은 기도에 있어서 필수인가? 필수인가? 대다수 절에 가보면 향 피우지 말라고, 신도분들한테 향 피우지 말라고 라고 하지만 예불 하고 기도할 때 보면 자기들은 피거든. 이게 뭐야? 안 필 거면 예불 할 때도 안 피든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예불문 자체가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향, 그걸 5분 향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초기 불교에서는 5분 법신으로 나와요. 굉장히 연원이 긴 거라고. 그러니까 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오랜 연원을 가지고 해왔던 거야.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향 문화가 불교를 타고 넘어왔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어. 사실 이집트부터 해서 이렇게 쫙 넘어오는 얘기. 예. 향의 시작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를 넘고 그래서 이쪽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미사 지낼 때 향로를 가지고 요걸 하지, 요거. 몰라? 이렇게 뽀글뽀글 연기가 올라오잖아. 그래서 향 문화라고 하는 게 쫙 퍼져 있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향을 자꾸 못 피게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삼국유사에 분명히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분명히 나옵니다. 향은 신명과 통하는 거고 신명 중에서는 삼보처럼 감흥이 대단한 게 없고, 그래서 향을 꼭 피워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전통 때문에, 이러한 쉽게 말해서 문화적 영향 때문에 제사에도 향이 필수가 된 거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현충원 이런 데서 다 향 피잖아. 맞잖아. 단 그 선향이 아니고 가루향을 쓰지. 하지만 다 똑같은 향이잖아. 그러니까 향약되는 게 없어. 근데 뜬금없이 절에서, 원래 절이 주특기였는데 절에서 갑자기 못 피게 해. 그래서 이게 맞나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향을 다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꽂습니까? 원래는 그게 밖에 향로가 있었어요. 밖에 향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안에도 사실은 향을 피워야지.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있는 데서는 그게 뭐 100개가 돼도 다 꽂으라 그래요. 저는 향연기 싫으면 기도 자체를 안 해야지. 좀 세게 말한다. 그래서 향을 피우면서 그게 그 연기를 타고 내 기원이 부처님한테 전달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향은 생략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향과 관련된 이야기 할 거예요. 질문 좀 올려봐. 향 얘기 한대잖아. 향 얘기 한대잖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과 관련해서 질문 잘 안 하고 안 올라오니까 얘기해드리면 자기 향 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향을 가지고 다닐 거를 많이 권장해 줍니다. 남의 거 그냥 이렇게 절에 가니까 올려져 있던데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마일리지를 100% 내가 마일리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일부가 갑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서 봐. 그러면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사서 내 책이 되는 거고, 누가 법보시를 했어. 그래서 내가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 그 공덕의 상당 부분은 그 사람한테 배정이 돼요. 그래서 큰 돈 안 들면 향하고 그 향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걸 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쓴 거는 이게 정신적인 염체라는 게 생각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 깨끗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원의 물건이기 때문에 기원의 물건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쓴다는 거는 몰라 뭐.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컵에서 물 마시는 거랑 비슷하지. 아닌 거는 아닌데 찝찝하다고 생각하면 약간 찝찝할 수 있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그 스텐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살균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씻고 살균기에 넣는지 계속 살균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균은 없는데 침은 있는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나만 하나? 그래서 그런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을 피우면서 야, 누가 향 피운다고 환경 오염되냐고 물어보면 향 피워서 환경 오염되면 공장 세워야지. 차를 타지 마. 차를 타지 마. 향에 불 피우면 뭐 이렇게 불난다고 못하게 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절이 목조라. 향 피우면 그러면 초를 피지 말아야지. 초가 향보다 훨씬 위험하지. 초도 요새 잘 안 피게 하는. 초도 안 핀다고? 굉장히 재밌는데? 네? 아니 근데 초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는 생략돼도 돼요. 초는 빛의 의미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명의 의미밖에 없어. 그래서 초는 안 켜도 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초는 그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양놈초라고 그래서 양초잖아. 그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예전에는 밀초예요, 밀초. 밀초 아니면 등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는 사실 선택사항이고 향은 필수사항입니다. 향하고 절은 제가 보기에는 필수사항입니다. 향하고 절은. 그래서 그런 거는 언간하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목이 아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향을 안 피울 수 없기 때문에 향은 피워야 되겠고 그런 문제도 일본이 먼저 봉착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뭐 영원향이나 PPL 아닙니다. PPL 좋아합니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들어올 일도 없지 뭐. 어떤 놈이 나한테 이런 거 붙이겠어. 그치?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끔 보니까 뭐 염주 PPL. 내가 염주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자꾸 손가락으로 염주 돌리니까 누가 자연 스님의 손가락 염주 이래서 팔아먹고 있던데. 이거 재밌어. 재밌어. 그리고 제가 이거 모모 할매 보살님께서 저에게 큰 마음을 내서 주신 이 호박 염주, 이거 되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거 어디서 팔아요? 그런데 할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쌉소리 한번 할까? 오래간만에 쌉소리. 이거 향 그거 좋은 거 하나 들어왔네. 이거 좋다. 이거. 향은 상단, 중단, 영단 순으로 피워야 되냐요? 그런 거 맞아요. 그리고 홀수로 피워야 돼. 저 오연실님 당첨입니다. 커피 한 잔에 박수 칠 일 아니다. 그래서 그건 다 순서가 있어요. 정확하게 순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마저 얘기 드리면 과일이나 이런 거 쌓을 때도 신중단이나 이런 데는 같이 쌓는 거 아닙니다. 몰라 한두 가지 정도는 같이 쌓아도 되는데 원래는 다 퇴공이에요. 그래서 중단 퇴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급도 다릅니다. 부처님 쪽은 3단, 단이 3개예요. 이렇게 봐봐. 그리고 신중단은 2단이에요. 영단은 원래는 1단입니다. 그래서 위계를 정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높낮이도 신중단은 부처님 단보다 낮아요. 그리고 영단은 더 한 단 낮아요. 이렇게. 그래서 음식이 물려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퇴공이라고 합니다. 퇴공. 그래서 따로따로 음식을 올리는 게 원래는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밥을 먹을 때 양반집에서는 다 독상이었고 할아버지가 드시다가도 아버지한테 물러가고 아버지께 자식한테도 물러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물림이라고 하는 거고 제사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른이 드시고 제사상에서 드시고 그것을 가족들이 나눠 먹는 거죠. 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시 불공하고 난 뒤에도 원래는 부처님 맞이밥을 헐어서 쉽게 말해서 같이 좀 섞어서 그 구성원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그게 음복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 같은 거 올린 절에서는 그러니까는 닭이에 차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좀씩 노보살님들이 이렇게 나눠 드시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차를 안 올리고 물을 올리니까 그 물을 커피포트에 넣어서 커피를 끓여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음복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봐봐 되게 쉬워.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신중단에 과일이나 이런 거를 따로 쌓으면 신중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왜? 네가 높은 네 위치 파악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퇴공이야. 신중 퇴공, 중단 퇴공이라고 돼 있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이건 물린다는 뜻이야. 물린다는 퇴공, 공양을 물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누가 높은지를 알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높은지를 알고 신중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사를 때도 순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절을 할 때도 순서가 있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어른 먼저 하고, 그리고 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어른한테만 하는 거예요. 가운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안 맞아요. 근데 뭐 요즘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운데 부처님 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운데 부처님한테 절하고 그 다음에 신중단한테도 절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쪽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는 밑에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가정교육 때 다 어른 앞에서 인사하는 거 아니잖아. 아랫사람한테. 아니 그거 몰라요? 그거 상식이잖아, 상식. 근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 자꾸. 나도 미치겠어. 90년대생인 나도 아는데 왜 이거를 어른 앞에서는 밑에 사람한테 인사 이렇게 깍듯하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거는 가능해도 깍듯하게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그거 있잖아 존칭어 쓰는 거 아니고 존칭어 쓰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인사받을 상황 아닌 사람에게 어른이라도 인사하는 거 아니고 인사나 예는 다 상호래기 때문에 그래서 밥상에서 공양하시는데 인사하는 거 아니고 어른이라도 아버지라도 마찬가지야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목욕하시는데 인사하는 거 아니고 주무시는데 인사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다 그것도 어렸을 때 다 배웠었어요 사실. 상대가 인사를 받을 만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기본 생각하시면 돼요. 정당에서요 앞에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지장보살하고 신중단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에는 부처님께 먼저 절하고 그다음에 신중단 절하고 지장보살께 절하고 있나요? 보살이 높잖아. 불보살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부처님 지장 부처님, 보살님 이렇게. 그래서 보살님도 높아요. 보살님도 높다고. 그리고 신중단과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 신중단은 일종의 비서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전 조선으로 말하면 승지, 도승지, 승지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정수석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도와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실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성철 노스님께서 신중단의 스님들은 절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님들, 큰 스님들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작은 스님들은 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는 절 다 했어요. 성철 스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절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중단에 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원가람을 하려고 왜? 내가 답답어. 내가 답답. 내가 그렇게 센지 모르겠어. 나 약자야, 약자. 잘 보이고 싶어.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스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꾸 신도분들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무자한테 잘 보여야 돼, 뭐든지.
실무자가 생각보다 셉니다. 생각이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보일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부처님이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 앞에 하수도가 막히면 대통령한테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담당자한테 넣는 거다. 전화를 하는 거다. 그럼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대통령이 동사무소 직원한테 그거 뚫어줘 이러면 직원이 빈정이 당한다. 있는 얘기예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향을 많이 피우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그 PPL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향 연기를 한 90% 이상 줄인 향들이 있어요. 그게 까만 향들. 왜? 일본은 우리보다 그 문제에 먼저 봉착했던 거야. 그렇게 해서 향 연기를 거의 그러니까는 이런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런 걸 개발했겠어? 안 피울 수는 없고 피우기는 피워야 되고 그런데 진짜 실내에서 이게 왜 이게 갑자기 생기는 문제냐면 예전에는 한옥이 우풍이 세잖아. 그게 뭐냐니까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연기가 있어도 다 빠져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딱 밀폐시켜 버리잖아. 냉난방의 효율이 좋아졌잖아. 우풍이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게 차버린다고. 잘 안 빠져. 맞죠?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를 보면 자꾸 목 아픈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향을 피워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냥 막 너구리 잡듯이 향을 피우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괜찮습니다. 나 12시간 오늘도 지금 한 10시간 정도 지금 수업 중인데 까딱 없습니다. 그래서 별난 사람들 외에는 저는 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밖에 항로들 중국 같은 데는 아예 대딸이 크게 피우기 때문에 밖에 항로들이 엄청나게 있고 그냥 너구리 잡듯이 그냥 막 서우 영은사가 지신도 많이 오는 데는 아예 막 그냥 막 절 전체가 막 스모그 같아. 막 뿌옇다고 들어가면 향을 얼마나 피우는지. 예. 전에 소림사 가니까 향이 얼마나 많은지 그 향로에서 불이 나가지고 자연 발화로 불이 납니다. 향로 안에서 향을 너무 많이 꽂아 놓으니까 이게 열이 생겨가지고 향이 팍 불이 붙어요. 진짜. 그거 중국 저랑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아.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다가 향로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향을 연기를 적은 걸 쓰든지 아니면 일본 절 같은 경우에는 후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향 연기 때문만은 아니고 걔네가 밀교에서 호마법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거는 이런 쪽패 같은 데다가 자기 기원들을 쓰면 그거를 가지고 태우면서 향을 이렇게 향연기가 향연기가 아니고 그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 그게 약간 향나무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연기를 타고 그 기원이 부처님한테 전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거 호마법이라고 그러거든. 그거 되게 멋있어요. 되게 재밌어. 호마단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쪽패들을 거기다 신도들이 거기다 소원을 다 썩어놨어. 이렇게 나무패에다가 이해가 됩니까? 그 향나무 같은 데 펴서 그러면 그걸 착착 그렇게 쌓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쫙 붙이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마술 같아. 이렇게 쫙 불이 팍 멋지다고 재밌어. 근데 이렇게 보면 야 그거 목조 건물에서 불 안 나나? 이래갖고 위에 딱 보면 위에 후황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빨아들이는 거야. 빨아들이는 거야.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밀교 사찰이나 이런 데는 지금은 빨아들이지만 옛날에는 아마 그냥 이렇게 굴뚝 같은 시스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거 돌려서 빨지만 옛날에는 돌려서 빨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막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울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향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보살님들이 법당 보살님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신도들이 이렇게 피우면 피우지 말라고. 근데 피우고 도망가면 되거든. 꽂고 도망가면. 그러면 또 기분 나쁘게 그거를 뽑아 가지고 확 뒤집어서 꽂아요. 기분 나쁘게. 사람 기분 나쁘게. 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던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뒤집어 꼽으면 그 사람이 나쁜 기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이 굴러와. 이렇게 지금 내 앞으로 굴러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몸을 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힘을 써서 그 돌의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돌의 힘은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꺾는 사람이 마일리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해도 요즘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도 요즘은 그렇게 잔소리하는 시절이 아니거든. 잔소리하면 다들 싫어해요. 애들도 싫어하고 개도 싫어하고. 그런데 할매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만 사실 이거 노력하면 금방 피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이게 안 피우는 쪽으로 사람들이 그냥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우리같이 향냄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맡으면 되는 거고, 저는 향냄새 자체를 좋아해요. 연기가 좀 자욱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뭐 관계가 없고,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도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초를 몇 개 켜놔라. 그러면 그 향 다 빨아먹는다. 네가 목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해 보면 거의 차이 없을 거다. 왜? 초 몇 개 이렇게 작은 거 아로마초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펴놓잖아. 그럼 다 먹어. 다 먹어. 그래서 별 문제 없다. 내가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해결할 쪽으로 생각을 하면 환풍기를 놓든지 뭐라든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안 피는 쪽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절에 가니까 향을 하나를 피우면 그거를 뺐다 꽂았다 하래. 향로에서. 이게 무슨 재활용도 향을 재활용하나. 이게 무슨, 그게 기원이 담긴 건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초를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를 꽂았어. 그랬더니 딴 놈이 또 빼가지고 지 이름을 쓰고 또 꽂아. 또 딴 놈이 그 뒤에 놈이 또 지 이름을 써서 꽂아.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아예 피든지. 안 그러면 일본은 그런 방식도 있어요. 일본은 향로 안에 전선이 있어. 열선이. 그래서 열선이 이렇게 깔려 있어. 열선이 깔려 있어. 그러면 향을 긴 걸 피면 연기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다양한 노력을 한다니까. 다양한 노력을 한다니까. 왜? 향은 생략하기 어렵고 피우니까 이게 지금 밀폐가 되니까 연기가 나니까. 그러니까 향 연기를 없애는 방식도 하나를, 그런 향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 대신에 그걸 다 태우면 향이 많으니까 가루향을 놓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놓게 돼 있어. 근데 이게 가루향을 놔서 태우려면 우리가 국립현충원이나 이런 데서는 나무향을 아마 쓸 거예요. 그건 연기가 되게 많이 나. 뽀글뽀글 나. 근데 그거 말고 가루향 고운 게 있어.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한번 딱 한 꼭지 이렇게 넣으면 밑에 불이 있어야 이게 붙는다고. 그래서 열선을 깔아놓은 거야. 향로 밑에 열선이 있어.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걸 투척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향연기가 뽀로로 올라와. 근데 이게 한 줌 이렇게 쭉 뜨니까 그거 얼마 안 되지. 향연기가 올라와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거는 일본이 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 무식하게 없애려고 하는 거고, 좀 불편하니까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러면 닭이는 뭐하러 하냐? 부처님이 차 마셨냐? 막말로 얘기해서. 인도 부처님이 차 마셨겠냐고. 영국에서 홍차 저런 거 뭐 스리랑카에서 실론티 재배하고, 영국에는 차가 없어요. 인도에는 차가 없어. 지금 짜이 마시고 이런 거 홍차하고 밀크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국 문화야. 그거 영국 문화. 인도 전통 문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도는 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 그럼 부처님 뭐 차 마셨냐? 그럼 차를 뭐하러 올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생략하고, 야, 초 전기 들어오는데 초 뭐하러 키냐? 그럼 그거 생략하고, 나중에는 그냥 자면 돼. 다 생략이야. 다 생략. 다 생략.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목소리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는 방식을 만들어야지, 없애려는 방식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인터넷 뱅킹이 일반화되기 전에,
인터넷 뱅킹이 일반화되기 전에 그 공인인증서 넣어야 되고 뭘 넣어야 되고 귀찮아서 그리고 전화로다가 이렇게 띡띡띡 하다 보면 뭐 별표를 누르세요. 그런데 내가 또 우물정자를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확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거 한 번씩 겪어봤을 거야. 이걸 눌러야 되는지 저걸 눌러야 되는지 자 뭐는 1번 뭐는 2번 뭐는 3번 이랬는데 또 잠깐 딴 생각하다가 잘 못 들어서 2번인가 3번인가 뭐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 그렇게 불편해서 그걸 개선해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 뱅킹인 거고 카카오뱅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꼭 그 사람 계좌번호나 이런 거 몰라도 뭐 이름만 해도 대충 얼마씩은 다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그냥 지문만 이렇게 찍 해도 찍 하고 이렇게 가잖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편해졌잖아. 개선하려는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불편해요 하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직접 돈을 갖다 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문제를 개선하려고 생각해야지 향을 안 피우면 내가 지금 목이 아프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향을 피우는 상황에서 내가 목이 안 아픈 접점을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향은 네가 하는 거고 내 향은 어차피 피는 거고 자기는 피거든. 잘 봐봐. 목 아픈데 자기는 펴. 자기는 펴. 그러니까 내가 대표성으로 폈으니까 너네는 피지 마. 이렇게 하고 끝이야. 이게 뭐야?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일본 사람은 그건 잘한다라고 말하는 게 일본을 칭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에 처했을 때 연기를 줄이는 방식을 쓰거나 안 그러면 열선을 깔아가지고 향 자체가 적게 소모되도록 하면 연기가 적으니까 상당 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우리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목 아프니까 하지 마! 끝!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뭔가 싶은 거지. 그래서 저는 향을 안 피우면 내 상식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향 피워야 피워야 돼요. 피워야 됩니다. 집에서 할 때도 피워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얼정사에서 이번에 금강경기도 입지하는데 저는 뭐뭐뭐를 지금 주는 건 아니고 팔아먹을 생각이에요. 원가에 팔아먹으려고. 그게 옆으로 놓는 향통이 있어요. 향을 이렇게 피우는 건데 옆으로 놓는 게 하나 있어. 그거는 내열 섬유가 깔려 있어서 향을 불을 붙여 놓으면 옛날같이 이렇게 향 꽂으면 이게 제가 옆으로 떨어지거든. 근데 그거는 옆으로 그냥 잡아치러 놓으면 애가 쭈르륵 타고 가. 그래서 그게 깔끔해. 몇 개를 하고 그냥 한 번씩 털기만 하면 돼. 편해. 다 됐어. 안 나서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래서 요런 거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향도 하나 다 그 연기 적게 나는 향으로다가 다 준비를 해 놨고 그다음에 복전함 뭐 넣을만한 거는 하루에 1,000원짜리 깨끗한 거 놓고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 돈 지갑 전용 지갑도 하나 딱 이렇게 놨고 그렇게 해서 그걸 계산을 하니까 그게 뭐 25,000원인가 30,000원인가 나오더라고. 아니 그 원가가 다 세 개 합쳐서 그런 거를 남겨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거 남겨 먹을 생각은 없고 그래서 택배로 해달라 그러면 5,000원 더 내면 되고 왜냐면 포장도 해야 되고 택배비가 한 4,000원, 5,000원 가까이 할걸요. 그래서 뭘 주문해 와서 갖고 시작하기도 전에 뭘 해? 갑자기 뭐 정성이 뻗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이거 만났는데 스님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러면 진짜 왔으면 됐지. 내가 어디 뭐 미국 갔다 왔냐? 내가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모르겠어. 보고 싶으면 오면 되지. 향이 좋을수록 마일리지가 더 큰가요? 네? 좋은 향일수록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이나요? 저거 내가 커피 한 잔 향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향하고 관계는 없고 사실은 이거는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만 연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연기 양하고 관계가 있어요. 연기 양하고.
그래서 중국 가보시면 향을 작은 거 피는 놈도 이만큼을 피고 두꺼운 거 피는 사람은 내 다리통만한 걸. 진짜. 저도 그런 걸 해봤어. 이 정도 아닙니다. 향 두께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 얼마냐면 200원에서 300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만 원, 5만 원. 거의 한 6만 원 가까이 될 거야. 100원에 한 2만 원 가까이 될 거거든. 그럼 한 6만 원. 향 하나가 한 통 아니고요.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러면 저도 그런 걸 하는데 향을 불을 어떻게 붙이느냐가 이제 문제야. 이만해. 기름에다가 적십니다. 거기 기름이 있습니다. 아예 향로 옆에 기름이 있. 중국 가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기름에다가 적셔. 그냥은 안 돼. 불 절대 안 붙어. 기름에 적신 거를 붙이는 것도 5분 이상 걸려. 진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시고 있으면 저랑 같이 가서 일행들이 제가 답사 이런 것도 하잖아. 그래갖고 일행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 뭐 하세요? 향불 붙이고 있어. 아, 진짜예요. 중국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러니까 꼭 뭐 이상한 가기 힘든 뭐 이런 절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호 영은사 같은 데만 가도 진짜 말뚝 같은 향들 박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싼 게 100원이에요. 2만 원. 싼 게 2만 원. 팔뚝만한 거 한 2만 원 할 겁니다. 팔뚝만한 거. 그래서 전에 그런 게 덜 타면 또 이게 또 관광사찰은 중국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관광사찰은 소림사 같은 데는 또 문을 닫아요. 문 닫는 시간이 있다니까. 문 닫는 시간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또 제가 인솔을 해서 가면 뽕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문 닫을 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얼찌를 합니다. 일찍 가서 호텔에 가서 뭐 자빠져서 뭐 할 건데 뭐 신혼여행 온 것도 아니고 아니 뭐 할 것도 없잖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문 닫을 때까지 뻗대면서 구경하고 있어. 그러면 차례차례 문이 닫히거든. 이제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러면서 차례차례 문을 닫아. 그러면 향이 이런 말뚝을 해놓으면 끝까지 안 타는 경우들도 있거든. 마감을 했는데 불을 꺼야 되잖아. 근데 안 탔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작 태우듯이 시작합니다. 거기 스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향로 안에서 장작 캠프파이어 하듯이. 그래서 내가 야 저거 센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름 이게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은 그냥 태우는 쪽으로 했었고, 근데 중국도 지금 창을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뚝 같은 거는 못 팔게 합니다. 그 대신에 들어갈 때 향 3가닥을 줘요. 작은 거를. 관광사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줘. 그래서 중국도 줄이려고는 하지만 이걸 못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약간 더 빨리 이게 이렇게 어쩌면 서구화됐잖아요. 그러니까 향 연기를 줄여서라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보려는 생각이 존재하는 거고, 유지해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우리는 대빨이나 몇 년 전부터 없애려고 하는 거고. 난 미치겠다. 난 미치겠다. 그래서 조금 문제성들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 영화나 예전에 강시 영화나 뭐 이런 것들도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향 한 묶음씩 핀다. 향 한 묶음씩 핀다. 그래서 이거는 말해주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개 핍니다. 그리고 향 숫자는 홀수로 피는 거예요. 2개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누가 2개를 꽂길래 2개 하면 안 돼? 나 이런 얘기 하니까 1개 하기는 좀 그렇고 3개 하기는 너무 많은 것 같고 2개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1개 꽂고 1개를 꽂으세요. 이랬어. 2개는 모든 종교 같은 경우는 종교와 관련된 거는 다 홀수로 가는 겁니다. 1357로 가는 겁니다. 진원도 마찬가지예요. 진원 외우는 횟수도 홀수로 가는 거예요. 짝수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짝수는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쪽. 영단에는 2개 펴도 큰 문제까지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향에 대해서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거의 뭐 준비하는데 힘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향을 하나 사셔서
향통도 제가 지금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향통. 근데 요즘 이쁜 게 없어요. 향통이. 그래서 신부장구 대단한 월정사 금강경 기도할 때 향통 같은 것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도매가로 이렇게 좀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서 이쁜 거. 저는 좀 거지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상하게 불교 용품들이 되게 좀 없어 보이는 게 많아. 왜 그렇게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쁘고 뽀대나는 거. 그렇다고 뭐 천년만년 쓰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 비싸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5,000원짜리 사는 것보다 한 10,000원이나 15,000원짜리 사서 이거 굉장히 이쁘네라는 걸 하면 가지고 다니기도 좋잖아. 그리고 그 정도 소비는 할 수 있잖아. 그게 무슨 뭐 우리가 100만 원짜리를 해요. 뭐 10만 원짜리를 해요. 그거 아니고 향통이 비싸봐야 1, 2만 원이지 무슨 뭐 얼마나 하겠어.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 이쁜 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못 찾고 그 다음에 도매로 이렇게 띠기로 사는 것보다는 비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좀 편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향을 사서 자기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구조들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돈도 신권만 딱 씁니다. 신권만. 부처님에게 올리는 돈은 무조건 신권이에요. 그것도 그냥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해서 그런 정도 정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권이 우리 같은 이제 쩌리들은 신권 구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정초에 신권이 좀 돌 때 이제 불전 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따로 모아놓습니다. 따로 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봐야 뭐 불전이 무슨 뭐 100만 원이 될 거야, 뭐 1000만 원이 될 거야, 뭐 할 거야. 1000만 원이 되면 고맙지. 고맙긴 한데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초에 이렇게 좀 돈 신권 좀 많이 돌 때 조금. 그리고 저는 그렇게 불전용은 지갑 자체가 따로 씁니다. 그건 불전용 지갑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쓰는 거에다가 같이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쓰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거는 작은 거지만 성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거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저도 뭐 돈도 많이 들고 그건 어려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작은 성의거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감동을 시골 절에 잠깐 가 있었는데 거기는 또 현물을 갖고 와요. 쌀 같은 걸 갖고 오는데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옛날 얘기. 지금 얘기 아니고.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된 얘기야 지금. 그래가지고 괜찮아.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타임슬립으로 그걸로 들어갔잖아. 했는데 그 진짜 가난한 그 시골 할매였는데 그분이 쌀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나갔다 오는데 근데 이거를 이만큼을 또 되게 많이 갖고 와요. 아니 조금만 갖고 될 건데 왜냐면 절에도 그렇게 밥을 많이 안 먹거든. 뭐 이따 심하 갖고 그게 햇살 요번에 지금 새로 추수해서 내가 부처님한테 먼저 올리려고 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할매가 이렇게 오길래 내가 이렇게 그 힘들게 그렇게 갖고 가세요.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이제 좀 헥헥거리고 있어. 갖고 쉬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추수하는데 새로 내가 그걸 쓰려고 부처님께 먼저 올리려고 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잠깐 내려놨다가 갖고 가세요. 제가 내려드릴게요. 이랬더니 아닙니다. 이거는 내리면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이거를 갖고. 그래서 앉아서 쉴 때도 올려놓고 쉬어. 그래서 야 저런 게 정성인갑다. 나 같으면 날름 내려놨다가 쉬지. 힘든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내려놓을 일이 없겠다. 나는 쌀로 들고 가고 싶은 사람은 아니거든.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게 진짜 시주의 은혜라고 하는 게 참 무겁겠다. 이게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그 쌀을 다 해봐야 그게 몇만 원 안 돼요. 그 이만큼 자루로 무겁게 들고 왔어도 돈 가치로 따지면 그때 돈 10,000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시절 쌀 가격으로 봤을 때. 그거는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불전으로도 10,000원을 놓을 수도 있었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그런가 이랬었는데 그 할머니의 행동을 보고, 야, 이게 진짜 절약해서 살아야겠다. 뭔가 저런 분들이 준 걸로 뭔가 공덕이 만들어서 저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게 내가 눈에 아직도 선해. 그게 저한테는 당시에 약간 충격적이었어. 그 할머니의 대답이. 예, 그리고 그분이 뭐 대단한 분도 아니고 진짜 약간 못 배우고 가난한 분이었어. 그래서 야, 저게 신심인갑다. 그리고 나는 스님인데도 저런 정도 신심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모여서 오늘 같이 이렇게 내가 잘 된 거 아닌가 싶은 오늘 이제 시간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주제를 하나 정할까? 주제를 우리가 질문 나올 수 있는 주제로 절에서 부적 나눠줘도 돼요? 센 거 간다, 센 거. 절에서 부적 이런 거 해줘도 돼요? 뭐 이런 거 그려도 돼요? 이런 거 아니,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그걸 주제로 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냥 잘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 물어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댓글 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잘 물어봐.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절하고 댓글을 써봐. 그럼 내가 딱 눈에 들어올 거야. 그래서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적에 대한 것들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